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수진님 발표 잘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진짜 억울하게 많이 늦어가지고 못 봐서 너무 아쉬운데, 그냥 늦은 만큼 제가 이번에 좀 나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걸.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싶진 않았는데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클라우드 AWS 관련해서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 내용이 프론트 분들한테는 조금 멀 수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일 거라서 그냥 재밌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AWS를 콘솔 없이 구성하는 방법을 이제 이 테라폼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실습 같은 방식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속을 먼저 드리자면 이 웹서버를 하나 올릴 건데 AWS 콘솔을 절대 클릭 한번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서버 클라우드 파트의 장환군이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 학부이고 원래 AI, ML 파트였다가 서버 클라우드로 전향을 했고 관심 분야는 빅데이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버 클라우드랑 인공지능 쪽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휴학 중이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백엔드 개발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2048 게임 다들 아시죠? 저거를 이제 콘솔 없이 테라폼을 활용해서 올리는 걸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폼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 데브옵스와 클라우드의 역사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인프라 관리를 볼 때 이 전통적인 인프라 운영의 한계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수동적인 운영과 설정 관리, 확장이나 재구성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이게 어떤 클라우드 없이 직접 자기 사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엔지니어가 구성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설정의 문서가 부족해서 오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환경의 인프라 운영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요즘 대세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브옵스라는 분야가 이제 굉장히 부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굉장히 편하고 쉽게 저희 같은 학생들도 뭐 AWS나 GCP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서버 같은 걸 올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데브옵스 문화의 확산으로 인프라와 개발 프로세스 간의 간극이 축소가 되었고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실제 운영 환경이나 회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운영을 하기엔 문제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 인프라를 이제 직접 막 하나하나 만들어서 클릭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코드로 관리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이제 Infrastructure as Code라고 IAC라고 불리는 툴인데요. 이제 수동 프로세스가 아니라 코드를 통해서 인프라를 관리를 하고 프로비저닝을 합니다. 여기서 프로비저닝은 서버를 올린다, 어떤 인프라 리소스를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IAC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번 동일한 환경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이 애초에 코드로 관리하기 때문에 문서화가 만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된다고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코드로 배포한다는 것은 이제 Git처럼 버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프라 프로비저닝의 자동화로 개발자가 직접 수동으로 인프라를 올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툴을 IAC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툴로는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뭐 엔서블, 테라폼, 셰프, 후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도구가 테라폼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라폼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테라폼이 뭐냐면 대표적인 IAC 도구로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를 관리하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하시코프사라는 곳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개발자와 운영자들에게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폼의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 일단은 선언적 언어입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프론트나 백엔드 코드 같은 거나 뭐 CMD 창 이런 거는 명령형 언어라고 하는데 테라폼은 이제 어떠한 리소스를 어떤 설정으로 만들어라 라는 느낌으로 코딩을 해서 선언적 언어로서 테라폼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테라폼의 장점 중 하나인데 지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클라우드 환경의 리소스를 테라폼 하나로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모듈이라는 단위로 인프라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를 다 작성하면 플랜과 어플라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로 리소스를 환경에 올리고 이제 상태 파일을 통해서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의 자원들의 상태를 기록을 하고 변경사항을 추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픈소스여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이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 테라폼에서 사용하는 HCL 문법을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HCL은 이제 테라폼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하시코프 컨피규레이션 랭귀지라고 하는데 사람이 되게 읽기 쉽고 유지보수하기 쉬운 구조를 갖춘 언어여서요. 처음 보시더라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크게 배우는데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테라폼 코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리소스 부분은 이 블록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테라폼에는 리소스, 뭐 데이터, 베리어블, 아웃풋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AWS VPC와 메인은 이제 블록의 유형과 이름인데요. 이것도 이 블록의 타입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름을 적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함수 스코프 안에서 그 리소스에 맞는 설정 값들을 직접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AWS VPC 리소스는 보시는 것처럼 VPC라고 하는 AWS 리소스를 생성하는 거고 이 사이더 블록,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뭐 10.0.1 이런 식으로 하고 이름은 DDSC, ECS, 데모 VPC로 해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폼을 어떻게 구성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이 프로바이더 설정인데요. 테라폼이 이 프로바이더라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클라우드나 사스, 뭐 기타 API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는 이제 반드시 먼저 선언이 되어야 하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저는 AWS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소스에 하시코프 AWS를 박아두었고 프로바이더에 이제 지역과 제 AWS 프로필 설정의 이름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테라폼에서 리소스를 관리하는 블록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게 AWS 발표는 아니어서 솔직히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리소스는 테라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인프라스트럭처 리소스를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리소스를 중심으로 테라폼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각 리소스는 아까 말했던 뭐 VPC나 네트워크, 뭐 AWS의 뭐 EC2나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로드 밸런서 뭐 그런 것들을 생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소스와 같이 엮이는 개념으로 데이터가 있는데요. 데이터는 리소스를 생성하는 건 아니고 이미 우리 AWS 환경에 있는 리소스의 정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미리 올려둔 이 EC2를 데이터로 불러와서 나중에 이 데이터의 값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잘 안 보이나? 여기서 데이터 점 해가지고 실제로 이 EC2의 프라이빗 IP를 가져와가지고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기존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보를 가져와서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아까 모듈 얘기를 했었는데 이 테라폼은 코드가 재사용이 가능해서 이 리소스들을 하나의 어떤 단위로 모듈화해서 사용을 자주 하는데요. 이 모듈을 사용하면 코드의 중복을 피하고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모듈은 이제 실제로 다양한 개발자분들이 미리 올려두신 모듈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설정을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모듈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그냥 갖다가 바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고요. 이게 대표적인 모듈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분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듈의 이름을 VPC로 해가지고 저 소스만 원하는 모듈에 맞게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중에 그 apply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VPC가 그냥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올릴 수 있고요. 저는 오늘 실습이라서 일단 직접 만들어 봤는데 이 모듈의 가장 큰 부분이라면 이 소스와 얼그먼트가 있습니다. 소스는 이제 우리가 가져오거나 가져올 거거나 아니면 직접 만든 모듈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여기는 파일 경로로 되어 있고 만약에 나중에 외부에 있는 모듈을 가져올 거라면 아까 사진처럼 이 소스 링크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얼그먼트는 해당 모듈에서 사용하는 값이고 이거는 모듈마다 각자 설정한 대로 다르기 때문에 모듈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랑 환경 이름을 지정을 해주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테라폼에서 사용되는 변수로서 variable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코딩할 때 사용하는 그냥 그 변수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를 지정을 해줄 때 선언적 언어여서 아까 전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수 스코프 안에 타입이랑 설명을 지정해주고 이름을 여기 variable 옆에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나중에 얘를 불러와서 직접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은 저희들 코딩할 때 그냥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지정하는 이제 바뀌지 않는 값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GDSC, ECS 데모 이렇게 상수로 박아놨고 이런 사이더 블록, 네트워크 IP도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놓고 재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리어블과 로컬을 가지고 이 나중에 모듈을 만들 때 나는 어떤 값을 받아서 어떤 리소스를 만들 거야를 지정을 해줘서 이 프로젝트 인바이러먼트가 베리어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소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웃풋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프린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든 리소스의 정보를 직접 보고 싶을 때 이 아웃풋을 사용해서 여기 예시에는 이제 VPC의 ID를 가져오는 예시인데요. 실제로 이 리소스를 올리는 어플라이 시점에 어플라이를 완료한 후 생성되는 이런 ID나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직접 콘솔에 출력해서 따로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라폼 언어는 간단하게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테라폼이 리소스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상태라는 겁니다. 테라폼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를 정의하고 올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클라우드에 올린 리소스와 내가 코드에 적은 리소스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둘을 서로 맞춰가지고 올려야 이제 운영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를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는 테라폼 인스트럭처 리소스의 현재 상태와 설정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런 리소스 간의 관계를 기록하고 실제 운영 환경과 내 코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변경 사항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가 대표적으로 테라폼 상태로 쓰이는 파일들인데 이 테라폼 tf state가 실제 상태 파일이고 제이슨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백업 파일이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백업이고 그 다음에 테라폼 락 파일이 있는데 얘는 테라폼 버전과 그 모듈 버전을 명시를 해놔서 나중에 올릴 때 서로 충돌나는 일이 없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따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그냥 따로 토익 프로젝트 혼자 할 때는 그냥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뭐 회사나 협업하는 운영 환경에서는 서로 테라폼을 사용해서 올려버리면은 충돌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원격 스토리지를 사용을 합니다. AWS 같은 경우는 S3를 지원을 해줘서 S3에다가 담아서 원격으로 이 상태를 관리를 하고, 그래서 보통 개발할 때는 그냥 로컬에 박아두고 사용을 하고요. 실제 협업할 때는 이렇게 리모트 스테이트라고 AWS S3와 이 락 기능이 있는데, 락 기능을 DynamoDB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렇게 설정을 하고 테라폼을 프로비저닝을 하면 이런 식으로 S3에 아까 봤던 TF 스테이트 파일이 S3에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격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발자가 테라폼 작업을 해도 충돌이 나지 않는다. 같은 환경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락 파일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이 테라폼 코드를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 한 개발자가 먼저 테라폼 어플라이를 통해서 리소스를 올려버리면 그동안은 이제 락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개발자가 동시에 어플라이를 누르면 막혀버려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기능이 락이고 AWS에서는 DynamoDB라는 곳에 자동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코드와 상태 관리를 통해서 만든 리소스를 올려야 하는데 테라폼에서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명령어를 지원을 합니다. 이제 init은 맨 처음에 해줘야 되는 프로젝트 초기화 명령어예요. 테라폼 init을 누르면 프로젝트를 초기화하고 내가 설정한 모듈이나 상태 저장소들을 구성을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저 플랜이나 어플라이 같은 걸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init을 한 후에 플랜을 하면 이 테라폼이 내 코드와 상태 파일을 확인해서 어떤 부분이 생기고 어떤 부분이 바뀌고 어떤 부분이 부서지는지 어떤 부분을 제거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플랜으로 계획을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플라이는 이제 실제 플랜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인프라를 업데이트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히 사용해야 되는 친구고요. 마지막으로 디스트로이는 그냥 그 해당 테라폼 코드 파일에 있는 리소스를 모두 지워버리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테라폼 이닛을 처음에 하면 이런 식으로 successfully initialized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이닛이 완료가 되면 플랜을 통해서 이 add change destroy를 보고 내가 원하는 상태가 맞다 하면은 apply를 눌러서 여기 enter value에 yes를 눌러주시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destroy를 누르면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건 좀 조심히 사용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올려보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게 좀 올리는데 아무래도 AWS다 보니까 조금 걸리거든요. 2분씩 걸리는데 그래서 일단 먼저 올리는 걸 보여주고 다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미리 코딩을 해온 테라폼 코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프로바이더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프로바이더에 AWS와 이 AWS 모듈을 설정해줬고 이 아까 백엔드 원격 스토리지로 S3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에 AWS의 이제 지역 정보와 프로필 이름을 지정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은 일단 올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폼 init을 하면 이니셜라이징 백엔드라고 뜨고 얘가 모듈 설치하고 상태 파일 정리하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잘 나오면 테라폼 플랜을 하면 플랜을 쳐주면 이제 얘가 제가 구성한 리소스를 확인을 해가지고 계획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조금 오래 걸립니다. 상태를 구성하고 확인하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은 그냥 처음 올리는 거라서 add밖에 없는데 나중에 운영 환경에서 계속 수정하고 하다 보면은 change랑 destroy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고
괜찮다, 올려도 될 것 같다 하면은 어플라이를 눌러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플랜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어플라이는 yes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서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미리 AWS 제가 사기 안 치는 거라고 이제 보여주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 지금 생긴 거예요, 이거는. 사기 치는 거 아니니까 이제 여기 이름 보면 GDSC, ECS 데모 VPC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VPC 제가 설정한 걸 보면은 여기에 이제 네임으로 로컬 상수와 뒤에 VPC를 서픽스로 붙여가지고 이름을 지정해 줬는데 이름 보면 GDSC, ECS 데모, 아까 뒤에 VPC까지. 그래서 이름 밖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still creating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콘솔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 제가 어떤 코드를 올릴 거냐면 간단하게 이런 느낌으로 올려볼 거거든요. 일단은 ECS라고 하는 AWS의 서비스를 사용을 할 건데 EC2를 쓰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EC2로 하면은 얘가 그냥 생 서버다 보니까 클릭을 안 하고 올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ECS는 도커 컨테이너를 배포를 쉽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로 아까 그 2048 게임이 도커 허브에 이제 공개적으로 올라와 있어서 얘를 그냥 가져와서 바로 올려버리는 느낌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뭐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테라폼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전히 만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펜딩 해가지고 안 보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펜딩 해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만들어졌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기본 세팅을 올린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서버를 올리는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구조를 보면 모듈에 제가 ECS 클러스터와 서비스를 미리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모듈 안에는 실제로 리소스를 통해서 내가 올릴 리소스들을 정의를 해주었고 여기 variables에 어떤 값을 개발자에게 입력을 받아서 보여줄 것인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얘도 조금 걸리니까 먼저 올려놓고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자, 이닛을 미리 해놔서 그냥 얘는 어플라이만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번에 16개를 만든다라고 나오고 yes를 눌러주면 알아서 생성이 시작이 되고요. 제가 이 모듈들을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위에 environment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이 아래 dev라는 폴더에 개발 환경임을 의미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테라폼 특징이 이 경로마다 테라폼 스테이트가 다르게 생겨가지고 여러 번 해줘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2번 해주는 거고 이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제가 지금 개발 환경 폴더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듈을 불러와서 쓰는 모습이고 이렇게 개발 환경 폴더에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실제로 뭐 스테이지나 프로덕션 같은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이 모듈을 활용해서 뭐 프로덕션은 서버가 커야 되니까 뭐 CPU 10개 이런 식으로 따로 설정 값들만 다르게 주면 돼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듈을 활용을 하고요. 이거는 금방 올라가긴 하거든요. 16개긴 한데 올라가요. 일단 올라가는 동안 마무리를 하면 이 테라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고 사실 이 테라폼을 제대로 쓰려면 AWS 콘솔을 다루는 법부터 알아야 돼가지고 러닝 커브가 조금 있긴 한데 한번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굳이 뭐 회사나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저희 뭐 토이 프로젝트나 공모전 같은 거 나갈 때 이런 거 서버 하나 템플릿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어플라이 한 번 하면 서버가 바로 올라가는 거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해커톤 할 때 이걸 많이 쓰는데 해커톤 3일 하는데 이거 쓰면은 서버 생각 안 하고 그냥 코딩만 하면 돼가지고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갔나? 안 올라갔어. 네, 그리고 테라폼이 아까 오픈소스라고 했는데요, 제가. 테라폼이 작년 말에 얘네가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버렸습니다. 비즈니스 라이선스로 바꿨는데 아직까지는 오픈소스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바꿨다는 건 아무래도 유료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오픈소스여서 일단 쓸 수 있을 만큼 쓰면 좋을 것 같고 이 테라폼이라는 스택이 이제 요즘 같은 클라우드 시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툴이어서 제가 이렇게 네, 뭐라 그러죠? 이거 가져왔거든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뭐라 그러지 이거? JD 맞아요. 거기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여기 이 자격 요건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올린 회사들 다 여러분 아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백엔드나 데브옵스 직구는 이 우대 사항에 테라폼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인기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라갔다. 여기 보시면은 어플라이 컴플리트라고 나왔고요. 실제로 그 ECS를 제가 보면은 오씨 느려. ECS 네, 여기 클러스터가 이렇게 데모로 생겼고 안에 보시면 서비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를 제가 아까 보시면은 여기에 연결을 해뒀는데 그래서 여기 로드 밸런서도 생긴 걸 볼 수 있고 이제 실제로 이 DNS 이름이 저희가 올린 웹서버의 링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HTTPS 설정은 안 해놔서 HTTP로 들어가면 생겼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클릭 한 번도 안 했잖아요, AWS. 올리는 데는 클릭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라폼을 통해서 간단하게 웹서버를 올려봤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 제가 오늘 늦었으니까 이거 좀 부수기 아까우니까 2048 먼저 만들어 보시는 분 계시면 제가 커피 쏠게요. 제가 이거 링크 드릴 테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좀 심심하면 지워버릴 수도 있어서 이거 다 돈 나가는 거여가지고 제가 제너럴에 이거 링크 올려둘 테니까 시간 되시면 해보시고 저한테 DM 주시면 제가 커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울 때는 그 조작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거 지우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폼 디스트로이 하면 다 한 번에 지워져서 편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이 있다 정도로 그냥 흥미롭게 봐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